3월 4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월 3일 1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3일 하이지엉성 보건부가 29,360건을, 하이빙성 보건부가 28,000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그중 지역사회 내 감염이 77,226건이며 전일 대비 8,500건 증가했습니다. 라이처우 -1151, 박간 -687건, 당농 -555건, 하노이 플러스 3,547, 응해안 플러스 1,823, 빈지엉 플러스 1,249건입니다. 총리, 전염병 정상화 진전, 코로나19 풍토병 간주. 판빙칭 총리는 전염병 정상화 및 코로나19 풍토병 간주를 위한 적합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국제 경험을 참고할 것을 보건부에 하달했습니다. 3월 3일 판빙칭 총리가 주재한 2월 정기정부회의에서 22년 2달간 사회 경제적 상황 논의, 사회경제 회복 발전 프로그램 시행 상황, 22에서 23년 기간 코로나19 방역 프로그램 초안, 31일 시 게임 개최 준비를 주안점으로 논의했습니다. 보건부 보고는 현재까지 감염 대비 사망률은 2.45%에서 1.45%로 감소했고 정부 방역 조치에 만족하는 베트남인 비율이 96%라는 설문조사를 언급합니다. 다만 전염병 상황은 계속 심각하게 전파될 것이며 WHO 및 타국가는 23년 이전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며 특히 오미크론과 다른 많은 잠재 위험이 있는 변이종은 예측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보티 아잉선 국가보조석은 정부와 총리가 설 연휴 3일에도 회의를 열 정도로 쉬지 않고 기업의 고충 해결과 인민의 삶 안정에 노력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간주하여 진일보하자는 각 토론 내용의 결론하에 판빙칭 총리는 3월과 그 이후 몇 달간 상황이 이전과 기회보다 더 많은 고충과 도전이 있을 것이며 예상 못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와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타 기사도 참고해도 이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풍토병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니 격리 관련해서도 개방적이 될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도 정해주면 좋겠네요. 오케이, 진행하시죠. 사파 공항 기공식 3월 3일 오전 라오가이 성인민위원회는 바오엔 현감곤 마을의 사파 공항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사파 공항 프로젝트는 1단계 295헥타르, 2단계 75헥타르, 총 371헥타르 면적으로 민관 파트너십 형태로 7조 돈 가까운 투자로 총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1단계는 21년부터 연간 1,500만 승객 수용 능력을 갖춘 국제민간항공기구 포시급 공항이자 2급 군사공항으로 건설됩니다. 2단계는 28년 이후 공항이 연간 300만 명 수용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파 공항이니 사파 근처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우산입니다. 배대시 공항 이름은 사파지만 바오엔 현에 있는데 왜 바오엔 공항이라고 안 납니까? 라고 지적하듯 우리가 아는 사파 관광지는 공항에서 차로 최소 2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이러면 택시 기사들만 돈 벌겠네요. 최소 라오카이시 근처에 지었어야 편의성도 오르고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사파 버스 터미널에서 주차 택시로 호텔까지 이동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네, 낚일 준비됐습니다. 호치민시 13개 오렌지존 지역 영업 제한 조치 요구. 시 임원들은 3등급 전염병 위험 13개 마을과 동해 활동을 제한하고 2주간 전염병 정점을 극복하는 목표를 세우도록 각 구면에 요구했습니다. 3월 3일 오후 코로나19 예방통제 및 경제회복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부시장 지웡아잉 득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3등급 오렌지존의 동과 마을은 결혼장례식, 축제, 마사지, 스파, 피부관리, 요식업, 호영업, 미용실, 영화관 등
특히 바, 클럽, 가라오케 등은 영업 불가하며 마사지, 스파, 피부관리 영업은 한 번에 최대 정원 25%만 운영 가능합니다. 현재 3등급 오렌지존 마을과 동은 5군의 3동, 10군의 5, 7, 11, 12동, 11군의 11동, 빈천현의 빈록마을 A기, 홍문현의 바디엠마을, 투득시의 땀포, 깡령푸비, 안포, 알러이동 동을 포함한 13개 지역입니다. 뭐 오놀까? 박항서 감독 2022 두바이 U23 지휘봉 잡지 않아. 박항서 감독은 중국과 태국이 참가한 2022 두바이 U23 친선 토너먼트에 베트남을 이끌 코치를 배정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3월 3일 베트남 축구연맹 전문 부서들과 함께 국가대표팀과 U23의 활동 프로그램 통합을 했습니다. V리그 4차전과 1부 리그 2차전이 끝나는 3월 13일 두 팀을 소집해 같이 하노이에서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 감독은 두 팀의 코치를 배정해 이끌게 하고 총괄 관리를 맡습니다. 두바이에서는 U23을 후임 감독이 될 고모균 감독이 이끌게 되며 3월 중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21년 말 재계약 시 박 감독은 31일 시게임까지 U23을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이런 데 건들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갤럭시 S22 구매 줄 서. 많은 사람들이 3월 3일 20시부터 삼성 갤럭시 S22 휴대폰 3총사 구매 줄을 섰습니다. 호치민시는 FPT샵, MT스마트, 베트남 모바일, 샘센터 등이 예정보다 하루 빠른 3월 3일 20시부터 삼성폰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모바일 월드 같은 대리점은 3월 4일부터 판매했습니다. 일부 판매점은 선주문자에게만 미리 배송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최초 갤럭시 S22 수령자 중 한 명인 7군 거주 라꾸옥단 씨는 갤럭시 S10과 노트 10을 쓰고 있어 S22 울트라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가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여성들이 더 관심을 가졌으며 남성들은 노트와 유사하며 S펜이 있는 S22 울트라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서 S22는 2200만 동, S22 플러스는 2600만 동, S22 울트라는 3100만 동부터 판매됩니다. 이 중 울트라가 주물량의 80%이며 그린과 버건디 색상이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 폰에서 일부 앱 성능 제한. 베트남도 삼성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가 게임 성능 향상뿐 아니라 제한을 가한다고 주장한다는 기사가 이제야 나오네요. 한국에서는 이미 폰 스펙을 저하시키며 게임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일반 앱도 성능을 저하시키고 해상도를 낮춘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사고로 발열에 민감한 건 이해하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S22 고즈 논란의 옵션 기능 업데이트. 결국 삼성 측에서 옵션으로 켜고 끌 수 있게 업데이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핵발전소가 피탄되는 등 우려되고 베트남 코로나 방역과 개방 정책은 계속 충돌 중이네요.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